스카이어 서프타임즈 2023년 12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엉망인 해가 될 것. 일본에 닥칠 연쇄 도산 위기. 최악의 상태에서 홀로 승리하는 운기 띄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혼다 캔이라는 일본 그 기업체 대표가 민가부라는 매체에서 기고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버블 붕괴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근데 22년도부터 그 전조가 캐나다의 2022년 주택 가격은 사상 최대의 하락세를 2022년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표현을 칙칙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독일에서는 부동산 회사의 파탄이 잇따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올해 그 뉴스들이 나왔던 거죠. 사무실 공실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무실 공실률이 거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또 있다 그러고, 이것으로 곤란한 것은 중견은행이다. 그런 은행들이 20개 정도 모여서 한 개의 대형 빌딩 매도 개를 짓는 것인데 월세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다.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펀드는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제를 모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파탄은 세계 공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보험제도의 보상액 상한이 25만 달러인데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초법적으로 전액 보상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킨 바가 있다. 한편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 연간 이자 금액은 10월 말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체납률도 7, 9월에 8.01%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카드 쓰고 돈을 연체하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위안화를 많이 찍어 위장하고 있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 연결된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업계들이 어쨌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찾아오는 도산 연쇄, 자기네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은행의 도산 연쇄가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일본에도 영향이 이제 미칠 것이고 만일 미국이 이자 지급 정지 등을 말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를 가진 일본이나 은행은 총붕괴한다. 미국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예금 봉쇄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거기에 있어야 할 당신의 돈이 없어져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금은과 같은 원물 자산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눈치채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위기 의식을 갖는 그런 정신 자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에도 행복을 얻는 방법.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면은 자신의 일 관계자를 속이는 소중히 여기자 이런 얘기 같고 생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해진다. 저희 스르프 타임즈가 생존 우선순위가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높아져 갑니다. 기업의 무형자산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은 무형자산은 개인의 무형자산은 인간관계, 신뢰관계, 유대 등을 말한다. 그런 브랜드는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에 몰수되는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일반 논인 것 같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돌고 돌아 좋은 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이런 상징적인 사진을 했는데 제가 이런 그 글을 기고하는 사람의 어떤 뭐 말하자면은 일본의 뭐 엘리트층일 것 같은데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생존한다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인 것 같고 또 개인으로서의 무형 자산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뉴스를 좀 연결해 보면은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세계 경세를 악화시키는 시나리오다. 조무대 교수인 다나카 히데오미라는 사람이 일본에도 문화방송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중국 경제 부동산 불황 2년 넘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금융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니혼 게이자이 연구센터는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거품 붕괴 등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물가 변동을 가미한 실질적으로 1%대 저성장이 정착돼 2035년까지의 명목 GDP 배증이라는 장기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본 거품이 꺼지고 보기 좋아지는데 5년 정도 걸렸는데 1995년에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그만두고 재정 지원도 그만두고 정책을 긴축하면서 1997년에 경제는 대붕괴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소개하고 있네요. 한미인들 해외 경제 성장도 끌어내리는데 이런 악영향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되면은 한미일 등 여기에도 우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공동 보유가 시진핑 응하가 강조하는 건데 부유층을 응징하는 노골적인 일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지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긴급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미국 경제가 정말로 실속, 요게 이제 일본식 한자 같은데 빠르게 망한다? 뭐 이런 얘기면은 시작할 때 금융 완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나머지는 중동의 정치 정세의 불안정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패전이 될 가능성이 일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다. 그런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이 사실은 더 걱정이다. 재미있게 생기신 분인데 앞에 뉴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좀 봐야 될 일 아니겠느냐. 음, 어, 중국이 결국 돈을 찍어서 지금 막아내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그 관통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게 그 돈을 찍어내면은 위안화 그 가치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사실 금리 뭐 이런 것들이 또그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는 또 낮추고 있고 이게 뭐 문제가 터지면 더 커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북 ICBM 쏜 다음날 한미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공개. 노석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보란듯이 사람 표적에 탕탕. 한미 연합특수전 훈련. 북이 ICBM 발사한 어제 훈련 돌입. 한미군 이어 이례적 특수전 훈련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18일 트위터에 최근 주한미 특수작전사령부의 그린베레와 네이버 시일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와 함께 2주간의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공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 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옵션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진이 미군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공개된 거고요. 윤 대통령 최측근 법무장관 지명, 내년범 천성 전망, 연합뉴스 일본판인데요. 국민의힘은 21일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임시집행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50살이군요. 지명했다. 엄청 한참 일어나이네요 뭐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고 뭐 이런 얘기고 어 그 26일 날 공식 그 출범할 얘기고 일부 그 뭐 야당이나 그 여론 등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고 답했다. 뭐 이런 여러 사람 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윤 정부 자체를 부인해야죠. 윤 대통령도 뭐 언제 정치해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뭐 전에 이 방송에서도 리더십과 참모십은 역할론일 뿐이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측근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잘 될 것 같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혜진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요거는 제가 제목을 뽑은 거예요.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라서 제가 그 바꿨습니다. 그리고 긴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좀 소개를 다시 리마인드 해볼 만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었는데 마음이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는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 안 했고 그러나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정치는 기자분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부 기자애들이 그런 거 아니냐, 니들도. 그 마음으로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 대한민국 상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다. 음, 참 말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행동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행일치가 어느 정도는 되는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임사의 동료 시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데 자기는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상식이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상식, 비상식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 나침판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망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뭐 비평이나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을 겸허히 잘 들으면서 어, 자기 뜻대로도 가겠다는 거, 그거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 지지자 자극적 발언보다 보수가치 옹호의 열광 NYT 보도 내용입니다. 김예슬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연설서 불만의 정치와 보수가치 적절히 섞어서 연설을 했다. 극단적인 수사를 쏟아내며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임기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상한 표현을 했죠. 적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시선을 빼앗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이 옹호하는 보수적 가치를 강조한 연설이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차만 빼고라고 답해 해니티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해니티라는 게 뭐 질문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같은 발언의 기저에는 2022년 대선 불복,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민주당 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 정책을 종료하겠다.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인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국내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석유 생산량을 더 올리겠다. 인정과 성적 지향 등 보수 기반에 불을 붙이는 전통적 문제들도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취임 첫날 부적절한 인종, 성적, 정치적 콘텐츠를 퍼뜨리는 모든 학교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아이오와주에서 코랄빌에서 열린 선거 행사 연설 모양이고요. 이것도 또 똑같은 건데 트럼프 2024라고 지지자들이 유인물을 들고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어, 요즘 최근 뉴스 보면은 서구가 다 보수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게 되고 독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자관 뭐 여러 그 전 세계 서구뿐만이 아니라 어, 그 남아메리카도 그런 쪽으로 구구 정당들이 지금 그 선거에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 가치와 트럼프의 보수 가치가 궁합이 맞을까라는 현재로서는 그 미국의 민주당과 지금 한국의 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 속된 말로 꿍짝이 맞고 있는데 트럼프가 맡을 경우 자국 우선주의는 한미 외교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죠. 장애는 그런데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잔한 그 주둔군 경비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3년 한국을 되돌아본 너무나 위험한 현실. 이렇게 쓰는 제목이 꼭 1번씩이긴 한데 문재인 시대는 끝나도 왠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 치명적인 이유 제목들을 어, 뜨끔하게 써요. 풍장이라는 그 예명인 것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서 컨설턴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현대 비즈니스라는데 기고를 꾸준히 하는 정식 그 기고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을 돌아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해도 최근에는 언론 기사에서는 비판만 쏟아지고 있다. 더 말하면 한국에서는 국민 전체가 그동안 좌파 종북 지지자들의 거짓말 괴담 변명에 지쳐 보인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반일만 외치는 소리는 질렸다고. 대다수 국민은 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더 이상 알 수 없는 말이나 변명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반일을 외치기보다 일본 맥주구이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반일 감정으로의 변화 등을 소개했는데 지금은 불합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 정권의 정론이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는 옛날에 했던 거 다 들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뻔뻔한 행위는 보고만 있어도 안타깝다. 그것은 모두 들키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도 있고 실제로 수사도 되고 체포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와 그 송 누구죠? 그 친구 그 친구는 송영길이 구속을 당했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대표라고 해서 법원에서 불구속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모른 체하고 자기들 주장만 계속해도 누가 이제 믿겠냐. 여론조사에서도 아직도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정북 좌파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현장 감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가는 폼새를 볼 때는 정북 좌파들
어, 그런 거에 세력들은 이제 쭈그러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JN1 변종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해가지고 제이미 두샤름의 타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인 JN1, 또 다른 오미크론의 후손인 JN1이 겨울철 질병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우리나라도 그냥 감기라고 그러죠. 저도 그런 계통, 콧물 감기인데 그 계속 안 나요. 뭐 약은 먹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코로나는 이제 뭐 종식됐다고 선언했지만은 변종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뭐 예방주사를 맞아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예측에 따르면 그것은 12월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에서 새로운 감염이 적어도 절반을 책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새로운 감염이 50%로 그 전염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N1은 다른 사스코브2 변이체에 비해 감염성이 높거나 심합니까? JN1은 지난 여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동료 오미크론 호손인 BA2.86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병원체에 대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잠깐 CDC에 따르면은 그 바이러스 일부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단 하나의 차이를 제하고는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백신 검사 및 치료제가 JN1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징후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개발된 치료제들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CDC가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백신 치료제 개발 그 의약품 회사들이 돈 벌 기회는 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신 코비드19 부스터 샷은 XBB 1.5 변종을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예비 연구에 따르면 JN1에도 작용하는 항체를 생성하지만 그 수는 적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N1과 다른 변종 사스코브2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은 여전히 백신 접종, 분비는 실내 이런 데에서 이제 은폐를 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좀 제한하는 거, 조심은 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아직 안 끝났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공황 사진 같기도 해요. 네. 현대차 러시아 중국 공장 매각, 김하사 기자가 조선일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현지 업체에 1만 루블 약 14만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수천억 되는 공장을 단돈 14만 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작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장이 2년 가까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루브라 가치까지 폭락해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고요. 현대차 임원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 모스크바 공장을 1루블에 넘겼다. 그럼 14 아니 그 1만 루블이면 되게 그 만 배나 더 비싸게 판 거네요. 현지 협력사 지분은 러시아 국영 자동차 개발 연구소에 1루블에 팔았다. 1루블에. 일본 립산도 지난해 10월 러시아 공장과 자회사 지분을 어, 남이의 인류로 약 1,400억 넘기고 러시아에 철수했다. 도요타, 벤츠, 포드, 폴스바겐도 비슷한 수준을 밟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현대자동차는 중국 공장도 지금 매각하고 있죠. 글로벌 전략을 변화하고 있다. 2021년 베이징 공장 한 곳은 매각했고, 최근에는 충칭 공장을 매물로 내놨다. 2017년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완공한 연산 30만 대 공장이지만 중국 판매량 부족으로 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는 또 창저우 공장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다 철수한다는 얘기죠.
대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로 새로운 생산 기지로 점찍었다. 음. 근데 그 인도로 간다 그래도 인도의 인프라가 또 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도 들리고, 또한 그 중국처럼 중앙 집권화된 그 이 독재 체제의 정치 체제가 아니고, 인도 각 주마다 그 주 정부의 그 이 또 독립성들이 아니 그 세기 때문에 음, 그 참 그 쉽지가 않은 데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중국에서 지금 디커플링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의존도 낮춘다. 현대차 그룹 LFP 배터리 직접 개발. 중국에서 철수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이 2차 전지라는 그 배터리의 그 주 원료가를 거의 중국이 그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음,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국하고 뭐 짝짝꿍이 계속 맞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미국이 그 중국 죽이기 들어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쨌든 그 배터리 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잘 안 했고 중국 의존도들이 너무 높았는데, 진짜 병신 같은 짓들을 한 거죠.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우리는 공급자 제약이라고 합니다. 음, 그 중국 일변도에 의존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 그런 평가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국가에서는 그 국민들의 심판들을 이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친중을 했던 경제정책이 잘 산다는 것으로, 싸게 물건을 산다는 것으로 그동안에 버텨왔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다음에 경제가 예속이 되고 휘둘린다. 거꾸로 그런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그 극우주의들이, 보수주의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정권을 다시 잡고 있고, 이탈리아부터 이 중국과 거리를 일대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죠. 경제하고 정치는 그 다른 게 아니죠.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자 공격 사망자 2만 명 넘어 하마스 인질 협상 활발. 시사통신 2024년 3년 12월 21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시사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전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했다. 가자 당국이 20일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수상은 하마스 괴멸과 인질 해방이 달성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주장. 희생자는 증가 일로를 걸어 인도적 위기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인질 협상은 또 열심히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뉴스 보도 내용이네요. 이게 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이 하마스의 지도자인데 하니아 씨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그 도하에 도착을 해서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역의 이집트를 방문. 로이터 통신은 그가 과거에도 협상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협의에 관여해 왔다고 보도했다.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홍보조정관은 20일 진지한 협의이며 뭔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집트가 중재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또 이기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만약에 밀려 나온다면 이집트로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뭔가가 해결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삼성 반도체 연구에 200억엔, 경제산업성 일본 소재 장비업체 지원에도 전파신문에서 일본용인데요. 전에 한번 한국 삼성 반도체 연구소가 일본에 진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경제 산업성이 그 좀 지원할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언뜻 비쳤습니다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 거점에 최대 200억 원을 보조한다고 발표했다. 뭐 구마모토에 들어가는 들어서는 TSMC 뭐 1조 엔 정도 되는 공장에 지원하는 몇천억 원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 연구소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라에 그런 연구소를 세워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같이 가자 해서 200억 엔을 보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네요. 향후 또 오지기금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같이 진행한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화이를 빼돌리고 통신망에 오지 통신망을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수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시다 수상이 수상관제에서 같은 날에 있었던 민관제의 포럼에서 환영하는 제사를 강조했다. 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안보 공조 8년 만에 차관급 회담이 일어났다. 경제안보, 그러니까 경제안보라 그러면 정치하고 경제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위협 등의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의견을 나누고 한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8년 만에 고위급 경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 모두 논의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오픈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IRA 인플레 저감법 이런 말을 어떻게 붙이든 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로 이 수출 통제, 뭐 이런 보복성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공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하 자원이 없기는 매 한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수송로라든지 석유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논의할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인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협력 파트너 주한 일본 공사, 주한 일본 대사관 3번 문토 공사는 21일 서울시 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비슷하다며 인도태평양 협력에서도 양국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올 들어 양국 관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한 발씩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그동안에 유명미실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누구의 전두환 정권 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거수부대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데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나 몰라. 이런 것도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우리나라 무슨 기관들도 엄청 많은데 뭐 무슨 위원회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정권 생길 때마다 뭔 위원회를 많이 그렇게 만들어 처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이라는 거 지금 이게 말씀이나 되냐 이게요. 이런 거 좀 다른 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한미일 삼국의 정치 일정 등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장이 고조될수록 다자주의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석동현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 구마모도 현이 요즘에 그 TSMC가 들어가면서 이 관심사가 되는 데인데 야스히로 아마쿠사 지방 연결 해상도로 구상, 사업화 조사 조기 착수 촉구 결의 채택. 요미우리 신민인데요. 이게 구마모도현의 야스시로와 아마쿠사 지방을 잇는 해상도로 야스시로 아마쿠사 신라인 구상을 추진하는 대회가 17일 동현 가미 아마쿠사시의 마스시마 종합센터에서 열었다. 발음하기도 어렵네. 저거 한 350명이 참석해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열리는 거냐? 그러면 야스시로시 야스시로 외항지고 그래서 이 지도를 봐가지고 야스시로시라는 데가 여기쯤 있는데 이 구마모도에서 이 아마쿠사 촌초시까지 가는데 요거 그 해안도로를 쭉 통해서 또 이 성과 이 육지를 잇는 또 여기도 다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야스시로라는 데서 여기 한 8.8km 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걸 만들면은 뭐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이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산업 발전 뭐 이런 것도 있죠. 관광객 유치. 한국에서는 아예 보면은 여기를 이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 교인들이 순례지로서 아예 여행지로서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저도 가서 한번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양쪽에 좀 있고 잘 져가지고 보통 이제 평일날들 노인네들이 많이 좀 오시고 그러던 것 같은데 거기 안내문을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천주교의 막부 반란군이 일어난 데죠. 그 막부 정부에 의해서 이제 당연히 패전을 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17살 먹은 놈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요즘은 여기에도 뭔가 하나의 책임지 영주가 있었는데 막부정권한테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17살짜리가 반란군의 수장입니다. 이렇게 내세워서 처형을 당하고 장인애들은 그냥 산거로 명치유신 전의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한국의 카톨릭은 이렇게 일본을 통해 가지고 한국 한반도의 남쪽 호남 지방 등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판하는 세력들은 그래요. 카톨릭은 농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전파라고 그러나요? 전도라고 그러나? 그런 걸 하고 기독교는 산업화된 그런 나라로 이렇게 기독교는 말하자면은 세력을 넓혀가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의미하는 바가 좀 짙다. 왜 이 호남 지방에 카톨릭 성지가 많고 그다음에 뭐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농업지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양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죠. 개신교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합니다만은 이북이 공업지대였죠.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